중년이 되면 연애라는 게 참 묘합니다. 젊을 때처럼 직설적으로 표현하기보다는 조금 더 은근하게 마음을 드러내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여자는 직접적으로 나 당신이 좋아요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표정이나 행동, 혹은 대화 속 작은 뉘앙스로 상대에게 마음을 전하는 경우가 많죠. 오늘은 그 중에서도 조금 특별한 주제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바로 여자가 잠자리에 들어가기 전 은근히 보내는 신호예요. 이 주제는 민감해 보일 수 있지만 사실 알고 보면 서로의 마음을 더 존중하고 더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가는 중요한 힌트이기도 합니다. 여자는 절대 대놓고 오늘 같이 있고 싶어요라고 말하지 않아요. 대신 평소와 다른 모습이나 대화의 흐름으로 자연스럽게 힌트를 던집니다. 문제는 많은 남자분들이 그 신호를 눈치채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좋은 기회를 놓치기도 하고 혹은 분위기를 어색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자가 보내는 5가지 은근한 신호를 정리해 드릴 겁니다. 이 신호들은 억지로 꾸며낸 게 아니라 제가 상담하면서 실제로 들었던 이야기, 또 주변 지인들에게서 많이 관찰했던 상황들입니다. 이 신호를 알아채는 남자는 자연스럽게 매력적으로 보이고 관계도 훨씬 따뜻하게 이어질 수 있죠. 혹시 지금 마음에 두고 있는 여자가 있나요? 그렇다면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세요. 조금만 눈치를 기울이면 여자가 보내는 은근한 신호가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그걸 자연스럽게 받아줄 수 있을 때 여자는 마음 깊이 안심하고 더 가까워집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볼게요. 여자가 보내는 은근한 신호. 첫 번째는 바로 옷차림으로 분위기를 달리하는 것입니다. 여자는 마음에 드는 남자와 오늘은 조금 더 가까워지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면 평소와는 확실히 다른 스타일을 선택합니다. 그냥 단정하게 보이는 옷이 아니라 조금은 눈길이 가는 유혹적인 옷차림을 고르는 거죠. 예를 들어 평소에는 캐주얼한 스타일로 입던 여자가 그날은 몸에 라인이 드러나는 원피스를 입고 나온다든지, 은은하게 비치는 시스루 블라우스로 바꿔 입는다든지, 어깨가 드러나는 옷으로 과감하게 스타일을 바꾸기도 합니다. 치마 길이가 짧아진다거나 굽이 있는 하이힐을 신는 것도 같은 맥락이에요. 이런 변화는 단순히 오늘 꾸몄네 수준이 아니라 오늘은 당신에게 나를 다르게 보여주고 싶다는 신호입니다. 여자들이 왜 이런 방식으로 표현할까요? 첫째, 직접적으로 말하기는 어려워요. 대신 옷차림으로 분위기를 먼저 만들고 남자가 그 변화를 알아채길 기대하는 겁니다. 둘째, 안전하게 마음을 전달하는 방법이에요. 직설적인 말은 부담스럽지만 스타일을 바꾸는 건 자연스럽게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남자가 반응하는지 보면서 이 사람이 내 신호를 알아채는구나 확인하는 거죠. 여자가 옷으로 보내는 신호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평소보다 더 신경을 많이 썼다는 게 티가 나요. 립스틱 색이 더 진하다든지, 옷의 파임이 평소보다 깊다든지, 머리를 길게 풀고 나온다든지, 자꾸 옷 매무새를 정리하면서 자신을 의식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이런 행동에는 공통적으로 나는 오늘 당신 눈에 더 특별하게 보이고 싶어요 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남자분들, 여기서 중요한 건 눈치예요. 여자가 평소와 다른 차림으로 나타났는데 아무 말 없이 그냥 대화만 이어가면 여자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신경 썼는데 전혀 모르네. 반대로 그 변화를 알아채고 한마디만 해보세요. 오늘따라 너무 매력적이신데요. 오늘은 분위기가 다르네요. 옷이 정말 잘 어울리세요. 그 색깔 참 세련됐다. 눈에 확 들어오네요. 이렇게만 말해도 여자는 속으로 확신합니다. 내 신호를 이 사람이 받아줬구나. 실제로 제 친구가 했던 얘기도 있어요. 평소에는 캐주얼 차림으로 만나다가 어느 날 데이트에 블랙 원피스를 입고 나갔대요. 자기도 모르게 거울 앞에서 몇 번씩 체크하고 립스틱도 진하게 바르고 향수도 평소보다 조금 더 뿌리고 나갔다고 해요. 그런데 만난 남자가 처음엔 아무 말이 없더래요. 괜히 서운해서 속으로 아, 이 사람은 내가 어떤 노력을 하는지 모르네, 이렇게 생각했다고 해요. 그런데 잠시 뒤 남자가 갑자기 이렇게 말했답니다. 오늘은 분위기가 평소와 다르네요. 이런 모습도 되게 매력적이에요. 그 순간 그 서운함이 사라지고 오히려 마음이 두근거렸다고 하더군요. 여자 입장에서 옷차림은 단순히 스타일이 아니라
마음을 담은 신호입니다. 평소보다 더 과감한 옷을 입었다면 그건 그만큼 오늘의 만남을 특별하게 생각한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남자가 그 변화를 인정해줄 때 여자는 안심하고 마음을 더 열게 됩니다. 여기서 팁을 하나 드릴게요. 여자가 평소와 다른 차림으로 나타났을 때 남자가 그냥 잘 어울리세요 하고 끝내면 아쉽습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 여자의 진짜 의도는 오늘은 조금 더 특별한 시간을 갖고 싶다는 신호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때는 단순 칭찬에서 멈추지 말고 분위기를 조금 더 이어가는 멘트를 던지는 게 좋습니다. 이런 날은 그냥 헤어지기 아쉽습니다. 이런 식으로 분위기를 확장시키면 여자는 속으로 아, 이 사람이 눈치채고 받아주네 하고 안도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조용한 데서 얘기 조금 더 할까요? 차 한 잔 더 하고 싶네요. 이런 식으로 행동으로 연결하면 됩니다. 그게 바로 여자가 원했던 신호의 완성, 즉 오늘은 널 갖고 싶다는 마음을 서로 확인하는 단계예요. 정리해 볼까요? 여자가 잠자리 전에 보내는 은근한 신호, 첫 번째는 옷차림으로 평소와 다른 분위기를 연출하는 것입니다. 시스루, 원피스, 몸에 붙는 옷, 어깨가 드러나는 스타일. 이런 변화는 단순한 꾸밈이 아니라 오늘은 당신에게 더 매력적으로 보이고 싶다는 사인입니다. 그걸 알아채고 자연스럽게 반응해주는 순간 여자의 마음은 더 확실히 당신 쪽으로 기울게 될 거예요. 여자가 보내는 은근한 신호, 두 번째는 바로 집이나 사적인 공간 이야기를 꺼내는 것입니다. 여자는 절대 대놓고 오늘 우리 집에 가요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건 본인도 너무 직접적이고 부담스럽거든요. 대신 자연스럽게 집 이야기를 꺼냅니다. 특히 술이나 분위기를 핑계로요. 예를 들어 이런 말들 있죠. 집에 와인 한 병 있는데 아직 안 열었어요. 저는 집에서 맥주 마실 때가 제일 좋아요. 맥주 집에 있는데 같이 마실래요? 겉으로는 그냥 가볍게 하는 말 같지만 속마음은 명확합니다. 오늘은 조금 더 시간을 연장하고 싶다. 당신과 사적인 공간에서 분위기를 이어가고 싶다. 실제로 제가 상담했던 한 여성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집 이야기를 꺼냈을 때 아, 그렇구나. 술 좋아하시네요. 하고 넘어가더라고요. 그 순간부터는 더 이상 말할 마음이 사라졌어요. 왜냐하면 사실상 본인은 초대의 신호를 준 건데 남자가 눈치 못 채니 분위기가 딱 끊겨버린 거예요. 여자들이 집이나 사적인 공간을 꺼내는 건 상당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집은 단순한 공간이 아니라 개인의 안전과 프라이버시가 담긴 곳이잖아요. 그걸 언급한다는 건 나는 당신과 그 경계를 허물 준비가 되어 있어요 라는 말과 같습니다. 즉, 집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곧 안전한 사적 영역으로의 초대라는 뜻이죠. 남자분들,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신호를 절대 가볍게 흘려보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여자가 집에 와인 있어요 라고 말했을 때 오, 와인 좋아하시는구나 하고 끝내면 기회는 날아갑니다. 대신 이렇게 반응해 보세요. 그거 참 궁금하네요. 언젠가 같이 열어볼 수 있을까요? 혹은 조금 더 과감하게 오늘 같이 한잔 할래요? 이게 바로 신호를 캐치하고 이어가는 대화예요. 제가 아는 지인 중 한 남성분은 여자분이 집에 맥주 있는데 같이 마실래요? 라고 했을 때 처음엔 농담인 줄 알고 웃어 넘겼대요. 근데 그 뒤로 두 번 다시 그런 기회가 안 왔다고 하더군요. 본인은 뒤늦게 아쉬워하면서 말했어요. 아, 그게 진짜 초대 신호였구나. 왜 그땐 몰랐을까? 반대로 기회를 잘 살린 경우도 있습니다. 한 남자가 여자의 이런 말을 듣자마자 그럼 오늘은 제가 안주 준비할까요? 라고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대답했대요. 그 순간 여자분이 웃으면서 대화가 훨씬 부드러워졌고 그날은 끝까지 즐겁게 이어졌다는 겁니다. 여자가 보낸 신호를 가볍게 받았지만 동시에 분위기를 앞으로 끌고 간 사례죠. 여기서 팁을 하나 드리자면 집 이야기 신호에는 반드시 시간을 연장한다는 메시지가 들어 있습니다. 즉, 지금 헤어지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 남자는 이렇게 말해주는 게 좋아요. 이대로 끝내기 아쉽네요. 혹은 직접적으로 그럼 오늘은 와인 한 잔 같이 하죠. 이런 멘트가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겁니다. 여자 입장에서는 이 대화가 상대 남자의 태도를 확인하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만약 남자가 전혀 반응하지 않으면 내 신호를 전혀 못 읽네
하고 마음을 닫게 됩니다. 반대로 남자가 그 신호를 알아채고 부드럽게 제안까지 한다면 여자는 안심하면서 마음을 더 열어요. 정리하자면 두 번째 신호는 집이나 사적인 공간 이야기를 꺼내는 것입니다. 이건 단순히 술 좋아한다는 말이 아니고 오늘은 더 가까워지고 싶다는 초대의 뉘앙스예요. 남자는 이 신호를 잡아채서 단순 칭찬이나 농담으로 끝내지 말고 다음 단계로 연결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마무리해 보세요. 집에서 마시는 와인이라 그거 참 궁금하네요. 오늘 같이 열어볼까요? 이렇게 이어가면 여자가 원하던 흐름이 그대로 완성됩니다. 여자가 보내는 은근한 신호 세 번째는 바로 다시 만나자는 약속을 늦은 시간대에 잡는 것입니다. 보통의 약속이라면 점심에 잡는 경우가 많죠. 특히 중년이 되면 생활 패턴이 안정적이라 밤늦게까지 일정을 이어가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자가 굳이 심야 영화, 야경 드라이브, 늦은 저녁 식사 같은 걸 제안한다면 이건 단순한 취향이 아니라 은근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저는 야경 보는 걸 좋아해요. 야경 좋은 곳 아세요? 늦은 시간대에 하는 영화가 있던데 같이 보실래요? 밤바람이 시원할 때 걷는 게 참 좋더라고요. 겉으로는 그냥 밤에 분위기 좋다는 말 같지만 그 속마음에는 오늘은 조금 더 오래 함께 있고 싶다는 의도가 숨어 있습니다. 남자분들 꼭 기억하세요. 중년 여자가 굳이 늦은 시간 약속을 제안한다는 건 아주 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낮에는 눈치도 보이고 사람들 시선도 많고 시간도 제한적입니다. 하지만 밤은 달라요. 늦은 시간대는 상대방과 더 깊이 친밀해질 수 있는 여유가 있다는 뜻이에요. 제가 아는 한 지인은 평소에는 늘 이른 저녁만 만났는데 어느 날 여자가 이렇게 말했대요. 오늘은 밤에 드라이브 가고 싶어요. 그런데 남자가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어두워서 운전 힘든데요. 내일 낮에 가요. 하고 웃고 말았답니다. 결국 그 관계는 더 이상 진전되지 않았어요. 반대로 다른 경우에는 남자가 이렇게 대답했대요. 좋죠. 밤바람 맞으면서 같이 얘기하면 더 특별할 것 같네요. 그 말 한마디에 분위기가 확 달라졌고 그날은 훨씬 더 깊은 대화와 설레는 시간이 이어졌다고 했습니다. 여자가 늦은 시간 약속을 제안한다는 건 사실상 오늘은 헤어지기 아쉽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 남자는 그 신호를 단순히 듣고 넘기지 말고 분위기를 더 이어가는 멘트를 해야 합니다. 여기서 팁을 하나 드리자면 남자는 이때 구체적인 제안으로 이어가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 여자가 야경 보러 가고 싶다라고 하면 좋아요. 오늘은 드라이브 코스로 한강 쪽 가볼까요? 심야 영화 괜찮네요. 끝나고 근처에서 차 한잔 하실래요? 이렇게 다음 단계 행동을 던지면 여자는 안심합니다. 아, 내 신호를 이 사람이 눈치챘구나. 정리해보면 세 번째 신호는 늦은 시간대에 약속을 잡는 것입니다. 이건 단순한 취향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은 당신과 더 가까워지고 싶다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남자분들, 이 신호를 만났을 때는 그냥 좋아요 하고 끝내지 말고 분위기를 확장하는 말을 하세요. 오늘은 헤어지기 아쉽네요. 이 밤을 그냥 보내기 아깝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다음을 제안하세요. 그럼 끝나고 차 한잔 더 할까요? 드라이브 코스 제가 준비해뒀습니다. 이렇게 이어가는 게 바로 여자가 기다리던 반응입니다. 그리고 이 흐름은 자연스럽게 다음 신호로 연결됩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 있다 보면 여자가 꼭 하는 말이 있어요. 택시 잘 잡힐까 모르겠네요. 지금 가면 집에 들어가기 늦을 텐데. 바로 귀가 문제를 언급하는 것이죠. 이어서 다음 네 번째 신호도 가볼까요? 겉으로는 단순히 집에 가는 걱정을 말하는 것 같지만 사실 그 속에는 아직 집에 가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 숨어 있습니다. 제가 상담할 때 들은 실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한 여성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실 제가 택시 잡기 힘들겠다고 말한 건 그냥 헤어지기 싫다는 신호였어요. 근데 그 남자가 그럼 제가 불러드릴게요 하고 바로 카카오 택시만 불러주더라고요. 그 순간 마음이 딱 식었어요. 왜냐하면 본인은 조금 더 함께 있고 싶다는 의미로 말을 꺼낸 건데 남자가 전혀 눈치를 못 채고 기계적으로 대응해버린 거죠. 여자분들이 귀가 문제를 언급하는 건 단순히 교통수단 걱정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사실상 더 오래 함께 있고 싶다는 신호예요.
이 시간에 집에 가는 게 불편하다는 말은 곧 당신과 시간을 더 이어가고 싶다는 표현이거든요. 남자분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그 신호를 흘려보내지 않는 것입니다. 여자가 택시 잘 잡힐까 모르겠네요 라고 했을 때 그냥 앱으로 부르면 되죠 하고 넘어가면 분위기는 거기서 끝납니다. 대신 이렇게 받아야 해요. 이 시간에 혼자 보내기도 위험할 것 같은데요. 이대로 보내긴 너무 아깝네요. 그럼 조금 더 같이 있다 들어가실래요? 이런 멘트가 여자가 기다리던 반응입니다. 제가 아는 지인도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여자분이 이제 가야겠죠? 근데 지금 너무 늦었네요 하고 말했을 때 그 남자가 이렇게 대답했대요. 늦었는데 그냥 바로 보내긴 아쉽네요. 근처 카페에서 조금만 더 얘기하다 가실래요? 그 순간 여자분이 웃으면서 좋아요, 잠깐만 더 있어요 하고 따라갔습니다. 겉으로는 분위기가 이어진 것 같지만 사실 속마음은 달랐습니다. 아니, 카페가 아니라 오늘은 좀 더 진짜 가까워지고 싶었는데 이 사람은 아직도 내 신호를 못 읽네. 결국 여자는 아쉬움을 삼킨 채 그래, 그냥 오늘은 여기까지만 해야겠다 하고 마음을 접어버렸다고 해요. 즉, 귀가 문제 언급은 명확한 신호고 남자가 그걸 이어가느냐 아니냐에 따라 관계의 진도가 갈리게 되는 거예요. 여자 입장에서 이 말은 굉장히 큰 용기이기도 합니다. 괜히 직접적으로 말하긴 어렵거든요. 그러니 애둘러서 교통, 시간, 귀가 문제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걸 남자가 눈치채고 나도 아쉽다, 조금만 더 함께하자. 이렇게 반응해주면 여자는 큰 안도감을 느낍니다. 여기서 팁을 하나 드릴게요. 남자는 절대 걱정 마세요. 제가 집까지 바래다 드릴게요. 여기서만 멈추면 안 됩니다. 물론 배려심을 보여주는 건 좋지만 그걸로 끝내버리면 신호를 놓치는 거예요. 그보다는 그럼 우리 둘만 더 편한 곳으로 옮길까요? 오늘은 집에 바로 들어가기보다 조금 더 같이 있고 싶어요. 이렇게 한 단계를 더 이어가야 합니다. 실제로 많은 여성분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귀가 걱정을 말한 건 당신이 조금 더 잡아주길 바랐다는 뜻이에요. 즉, 여자는 직접적으로 요구하지 않습니다. 대신 힌트를 주고 남자가 그걸 캐치하길 기대하는 거죠. 남자가 이걸 눈치채고 단순히 배려심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조금만 더 함께 있자는 메시지를 던져야 여자의 마음이 확실히 열립니다. 그리고 2단계까지 오면 여자가 다음으로 보내는 신호가 있습니다. 여자가 보내는 은근한 신호, 마지막 5번째는 바로 스킨십 테스트입니다. 팔짱을 낀다든지 걷다가 손등을 스치듯 잡는다든지 앉아있다가 살짝 어깨에 기대는 행동을 하죠.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내가 당신에게 몸을 맡겨도 괜찮을까? 당신은 이 신호를 어떻게 받아줄까? 라는 확인이에요. 즉, 이 신호는 말 그대로 테스트입니다. 남자가 눈치채고 부드럽게 반응하면 다음 단계로 자연스럽게 이어지지만 못 알아채면 그 자리에서 분위기가 끝나버리기도 합니다. 실제로 제 지인 한 분은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여자가 걸으면서 살짝 팔짱을 끼더래요. 처음엔 그냥 편하려고 그러나 보다 하고 넘어갔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게 명확한 신호였던 거예요. 반대로 다른 지인은 그 신호를 잘 잡아냈습니다. 여자가 어깨에 살짝 기대자 그도 가볍게 손을 잡아줬죠. 그 순간 여자의 표정이 확 달라지더래요. 마음이 통했다는 안도감, 그리고 설렘이 동시에 드러난 거예요. 여자분들은 스킨십 테스트를 통해 마지막 확신을 얻습니다. 내가 오늘 이 사람과 더 가까워져도 괜찮을까? 이 사람이 내 마음을 존중하고 받아줄까? 이걸 몸으로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이 신호를 제대로 못 알아채면 지금까지 쌓아온 분위기가 한순간에 끊길 수 있습니다. 남자분들, 여기서 중요한 건 반응의 방식입니다. 너무 급하게 과한 스킨십을 하면 여자는 불편함을 느낄 수 있어요. 반대로 전혀 반응하지 않으면 내가 혼자 앞서갔나 보다 하고 마음을 닫아버립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여자의 제스처를 그대로 받아주고 조금만 더 이어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여자가 팔짱을 꼈다면 그냥 자연스럽게 팔을 고정해주는 거죠. 여자가 손등을 스쳤다면 살짝 손을 잡아주면서 미소 짓는 겁니다. 어깨에 기대면 그대로 가만히 두고 말없이 받아주는 것도 충분합니다. 2단계까지 왔다는 건 사실상 오늘의 신호가 다 끝났다는 뜻이에요.
즉, 여자는 이미 준비가 되었다는 겁니다. 남자가 여기서 해야 할 건 확신을 주는 멘트입니다. 오늘은 그냥 보내기 싫네요. 조용한 데서 우리 둘만 더 있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해주면 여자는 안심하면서 마지막 마음의 문을 엽니다. 정리해볼까요? 5번째 신호는 스킨십 테스트입니다. 팔짱, 손등 스치기, 어깨 기대기. 이건 단순한 스킨십이 아니라 오늘은 괜찮다, 더 가까워지고 싶다는 허락의 표시예요. 남자가 그걸 자연스럽게 받아주고 분위기를 이어갈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걸 보여주면 여자는 확신을 갖고 마음을 완전히 열게 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여자가 잠자리 전에 보내는 은근한 신호 5가지 하나하나 다 들어보셨나요? 이 5가지는 사실 다 연결돼 있습니다. 옷차림으로 분위기를 바꾸는 건 시작이고 집 이야기는 공간의 벽을 허무는 사인, 늦은 시간 약속은 시간을 더 늘리고 싶은 마음, 귀가 언급은 사실상 아직 보내지 말라는 메시지, 그리고 스킨십은 마지막 확신을 원하는 행동입니다. 즉, 여자의 마음은 처음부터 끝까지 오늘은 더 가까워지고 싶다라는 흐름으로 이어지는 거죠. 여기서 남자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여자가 보낸 신호를 그냥 농담으로 넘기거나 진짜 의미를 못 알아채고 단순한 예의로만 대답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여자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이 사람은 내 마음을 전혀 못 읽는구나. 그리고 그 순간부터는 더 이상 마음을 열지 않습니다. 반대로 그 신호를 눈치채고 자연스럽게 반응하는 남자는 다릅니다. 오늘은 분위기가 특별하네요. 그런 얘기 들으니까 저도 더 가까이 있고 싶어집니다. 지금 보내긴 너무 아쉽네요. 조금 더 같이 있죠. 이렇게 말할 줄 아는 남자는 여자가 찾던 바로 그 상대가 됩니다. 제가 상담하면서 수없이 들었던 얘기가 있어요. 저는 결국 말로 고백한 사람보다 제 신호를 잘 알아채고 자연스럽게 이어가는 남자한테 마음이 갔어요. 여자들은 원래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신호를 던지고 남자가 그걸 알아채길 기다립니다. 그때 제대로 받아주면 여자는 안심하면서 자신을 맡기게 됩니다. 이제는 더 이상 놓치지 마세요. 오늘 제가 알려드린 5가지 신호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셨다가 실제 상황에서 만나면 꼭 기억하세요. 남자의 역할은 단순합니다. 그 신호를 눈치채고 진심을 담아 받아주고 분위기를 자연스럽게 이어가는 것. 그러면 여자는 속으로 이렇게 느낍니다. 아, 이 사람이 내 마음을 알아줬구나. 그리고 그 마음을 받아줄 준비가 되어 있구나. 그 순간 관계는 훨씬 깊어지고 여자는 진짜로 당신에게 마음을 엽니다. 혹시 지금 떠오르는 여자가 있나요? 다음번에 그 신호가 보인다면 오늘 들은 이야기를 꼭 떠올리세요. 그리고 절대 그냥 흘려보내지 말고 그 순간을 잡으세요.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그날 밤 분위기를 완전히 바꿉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제가 여자 마음을 여는 더 많은 팁들을 알려드릴게요. 혹시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마음연결TV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훨씬 더 매력적으로 들리도록 제가 계속 옆에서 도와드리겠습니다.